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보승희 장성호의 정치업 시작합니다. 예, 날씨도 더워지고 그리고 선거도 이제 이틀째 대선 선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도 TV자일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광훈 목사께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 지위를 회복한 것에 대해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초유의 후보 자격 박탈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당원 투표에서 부결되는 상황에서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지자들 결속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이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새로운 적이 나타나면 딱 단결을 하는, 결집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더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칠 수 있고 보수 애국 시민들이 더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국민의힘의 비민주성. 저는 깜짝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1극 체제, 이게 너무 비민주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완전 뭐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에서 갑자기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초유의 강수를 두지 않나. 그리고 당원들, 이거 당원 단계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후보 교체를 하겠다라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나. 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권영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긴 했지만 상당히 이번 기회에 이 본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나 이 민주적인 측면에서 취약하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참 앞으로 어떤 개선을 해야 될까요? 취약한 것뿐만 아니고 ARS를 돌리려면 그 돈이 지금 72만 명입니다. 72만 명을 돌리면 문자 하나 보내는데 35원인데 35원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70만 명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비용, 참 아까운 비용을 이런 데 썼다는 것은 정말 이것을 선거운동이라든가 캠페인할 때 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당의 정치적 후진을 위해서 썼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을 하면서까지 이 편법과 불법,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우리가 편법과 불법 후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아쉬운 자살골이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는 것으로 일단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많은 좀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절차적인 이 지도부가 너무 이 탈법과 불법을 행했다. 당원 당규 위배도 했다.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지도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거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동조했거든요.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무슨 이유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쟁력이 뭐 여론조사상에는 1, 2%밖에 차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한덕수 후보가 되면 외연 확장이 돼서 엄청나게 대선에 유리할 것처럼 판단을 성급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해내는 데 있어서 이성이 마비된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하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런 선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 경선 그 후보자 교체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번 경선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많이 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안철수, 한동훈, 나경원 후보들이 당에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낸 것이 당원들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두 후보자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협의해라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설득을 하고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후보자들의 말말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은 과연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나경원 후보 참 참담하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원고를 좀 보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저희 방송에서 이런 걸 짚지 않으면 누가 짚겠습니까? 뭐 지났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네. 비정상적 후보 교체를 국민의힘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후보 자격 시비에 휘말려 후보조차 내지 못할 최악의 상황을 자초하는 것이다. 정당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 계엄 후보 강제 교체로 자폭하는 것이다. 역시 홍준표 후보는 뭐 강하게 내질렀습니다. 이 SNS에 올린 건데 두 놈이 후보 강제 교체로 파이널 자폭을 하는구나. 미쳐도 좀 곱게 미쳐라. 한국 보수 레밍당은 소멸돼 없어지고 이 당이 이러면은 잘못하면 진짜 존폐 위기에 놓인다. 이걸 지적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후보도 입장을 냈거든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출되지도 않은 비대위에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습니까? 지금 친윤들은 보수를 망치고 이재명에게 정권을 헌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 보수정당이 위헌정당이 될 수 있다. 안철수 후보 부끄럽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담하고 너무도 참담합니다. 당 지도부는 후보 교체 구테타 막장극을 즉각 멈추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경태 의원도 뭐 다선으로서 새벽 3시 기습적 입후보 공고는 전면 무효이며 한덕수 후보는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무성 전 대표 이 후보 단일화하라고 네. 단식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단식까지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무성 후보도 뭐 철저히 이제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김영삼 대통령과 같이 했다. 항상 민주주의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영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때 뭐 저하고 같이 정치를 제가 모셨던 의원이시죠. 그 후임이죠? 네, 저희 지역구에서 이번에 뭐 단식까지 하면서도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뭐 시기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일단은 좀 압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의 이런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해서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그 후보 교체하는 것이 안 된다. 이렇게 부결을 한 것 같아요. 거기 흑백 투표 역사상 보면 네. OX 투표는 X가 이길 가능성이 99.9%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것이 사안이 컸고 지금 대선이 임박했고 그리고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 당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했기 때문에 반대가 많은 거예요. 네. 물론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았다지만 네. 뭐 여러 가지 뭐 해석까지는 않았습니다. 몇 프로인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많았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이다. 보수 정당이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당원들이 이 지금 국민의힘을 구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은 그 한덕수 후보가 11일 새벽에 그 후보를 그러니까 무소속에서 국민의힘 가입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변신을 했잖아요. 근데 이 공직선거법에 후보 등록하는 기간 동안에는 당의 지위를 본인의 이 뭐 지위가 무소속인데 입당을 한다거나 당적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다더라고요. 그 원영선 변호사가 그걸 SNS에 지적을 했거든요. 잘못해서 이게 진짜 후보가 교체가 돼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됐을 때 이런 뭐랄까 불법이 있었다면 당적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됐었더라면 사실은 이번은 후보 등록을 못할 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말 당원이 국민의힘을 구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후보 등록을 못했으면 국민의힘은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충격과 아마 당이 해산됐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당이 깨졌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표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러니까요.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뭐 무소속 황교안 후보 누구한테 갔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참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웃고 다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이번 이 사태에서 국민의힘의 중심을 잡았던 이런 의원들의 면면들을 좀 또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말들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에 맞설 상대는 개혁신당이다. 그리고 보수의 적자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자유통일당과 경쟁하는 구테타 전문 정당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시죠. 아이고, 뭐 국민의힘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개혁신당이라고, 물론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제로 대표직을 사퇴를 받았으니까 그런 악감정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홀로 나서서 개혁신당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몸담았던 곳을 이렇게 뭐 구테타 전문 정당이라고 이렇게, 물론 잘못하긴 했죠. 네. 그리고 대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수의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도 뭐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당을 혁신 개혁해서 국민정당으로서 떳떳하게 다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준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저렇게 분열돼서 갈 것이냐. 저는 그 국민의힘과 어떤 공통분모를 놓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이재명 세력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적자, 한때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보수의 적자가 되고 싶겠죠. 하지만 이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7%에서 8% 정도 나오는데, 네. 이준석 후보를 넣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와 빼고 했을 때 이준석 후보의 표가 어디서 왔냐 분석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반, 민주당에서 반 이렇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이분이 보수만을 대표한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보수의 적자가 아니라 그 보수로 돌아오고 싶은 당화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준석 후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5%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선거비 보존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뭐 7%인가요? 8%인가요? 8% 정도 받으면 반, 네. 15%면 전부. 네. 이렇게 원래는 10%, 총선은 10%, 15%거든요. 10%예요? 절반이, 네, 10%예요. 10%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면 10%가 넘으면 그걸 보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돈을 다 지금 탕진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적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인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1990년대생 35살 소장파 김용태 의원을 지명한 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의 장기적 변화에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용으로 그냥 제일 젊은 사람 인선하는 거 그거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거든요. 사실은 이 김용태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친합니다. 그 천하용인으로 그리고 천하용인이네. 탈당하기 전에 천하용인으로 같이 함께 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때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탈당할 때 이제 김용태 후보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구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태어났던 태어났나 뭐 부모님의 고향이 아마 이 포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지역구를 바꿔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태 후보에 대해서는 소장파라고 평가를 하는 걸로 봐서 뭐 조금은 이제 괜찮은 사람이다 본인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도 뭐 별로 효과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제 뭐 해봐야 되죠. 이렇게 바꾼다는 것이 뭐 설마 저렇게 해서 저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표심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저 당이 젊어지고 있고 바뀌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이 흐름을 타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역시 뭐 개혁신당이나 자유통일당이나 무소속 황교안 대표의 주적은 민주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책임하게
불길을 놓았던 세력, 범법 행위를 저지른 당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수십 번의 탄핵과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이제는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세력이 민주당이다. 응분의 세력을 물어야 한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범보수 세력들이 목소리는 하나입니다. 이 지금 불법과 탈법과 이재명이라는 후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독주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동의를 하는데 옷은 전부 다 각각이 다른 옷을 입고 있어요.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이게 좀 하나로 합쳐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수 애국 시민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 네, 꿈을 꾸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틀째니까 선거운동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여론조사도 좀 나오고 그리고 분위기도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네. 열흘이나 1주나 2주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결단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사전에는 준비 안 했던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 대선 일정 첫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일성이 그거예요. 가짜 진보 확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는 행보를 하기 위해서 또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가락시장에서 첫 행보를 했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첫 유세 일정은 광화문에서 한 것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언급한 게 북한 자유통일시킬 정당은 국민의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이런 그 발언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 이재명에 대해서는 찢재명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찢어버리겠다고 이제 그런 가짜 건데.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 아 정말 신뢰할 수 시원하네요. 없고 그런 것을 이제 찢어버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워딩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무너뜨려야만이 보수 정당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를 살려야 돼. 지금 경제 사정이 너무 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캐치한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북한의 자유통일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게 좀 자유통일당의 주장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좀 의식을 하고 한 발언일까요? 뭘까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자꾸 이제 뭐 정광훈 목사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첫 일성으로 북한의 자유통일 문제를 얘기를 했다. 사실은 이거 뭐 필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보수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뭐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이든 똑같고 뭐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그 인권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개혁 개방에 나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핵화해야 된다는 거.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러면 보수 애국 시민들을 그래서 하나의 테두리를 모이는 것은 그런 이념적인 여러 가지 동질성을 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대선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각 후보들의 동향 여러분께 계속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선택인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